자, 문현금융단지 북항 일대 25만 제곱 규모의 금융특구를 조성한다는 기사가 어제 날짜로 나왔습니다. 예. 25만 제곱이면은 대략 얼마입니까? 8만 평이 조금 안 되죠, 그죠? 예.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 정도 규모로 금융특구를 조성한다는 기사입니다. 디테일하게 좀 보시죠.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부산시가 문현금융단지와 북항을 아우르는 25만 제곱 규모의 금융기회발전특구 이하 금융특구라고 칭하는 금융특구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정부에 금융특구 지정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 신청을 했답니다. 정부에다가. 신청서에는 금융특구를 이끌 대형 금융기업들의 부산 이전, 대규모 투자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쇼킹하죠? 예. 지금 부산일보 취재진이 입수한 부산시 금융기회발전특구 계획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 부지 22만 제곱, 문현금융단지 부지 2만 7천 제곱, 전포동 국방부 유휴부지 6천 제곱 등 문현동 북항 일대 25만 4천 제곱 부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신청서에서 시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문현금융단지와 더불어서 플러스 새로 조성할 금융특구, 어디입니까? 북항이죠. 북항 2단계 부지, 시너지 효과를 내어서 부산을 디지털 금융, 해양, 파생금융, 정책금융 중심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요거 대단히 저는 중요한 뉴스라 생각합니다. 자, 시는 금융특구에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산업은행을 필두로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 최소 20곳을 유치하겠다고 청산진을 밝혔다고 합니다. 신청서에는 북항 2단계 지역의 IT 기업인 세종텔레콤, 코스콤의 이전 계획과 BIFC 3단계의 BNK 자산운용, BNK 벤처투자 등 투자기관의 이전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 기업은 최대 3,500억 규모로 금융특구에 투자를 계획 중인데 투자 계획서도 신청서에 담겼다. 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보시면은 밑에 아래쪽으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지금 부산으로 옮겨올 전망이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2033년까지 지금부터 10년 남았습니다. 10년 동안 12조 5천억의 부가가치와 11만 명에 달하는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다고 합니다. 시가 금융산업을 첫 특구 산업으로 지정한 데는 금융산업이 여타 산업의 발전을 도울 수 있는 기반 산업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라고. 시는 이번 특구 신청에서 다른 지역은 특정 산업 중심의 발전 계획을 담았지만 부산은 금융을 중심으로 여타 전략 산업의 발전 방안을 담았다. 금융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산업들도 같이 육성을 하겠다는 좀 그런 보관을 담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부산 금융특구를 중심으로 지역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밑그림을 그린 특구의 핵심이다. 특구 지정으로 싱가포르, 두바이 등 글로벌 금융 중심지 수준의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지혜근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금융 중심 도시를 만드는 그런 중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서울에서 대규모로 많은 그 기업들이 그 부산으로 내려오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면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부산에 있는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빈도가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오히려 부산에 이러한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진다면 오히려 서울 수도권에서 그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부산으로 내려오는 청년들도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질의 일자리라는 것은 결국은 금융산업은 아시겠지만 은행에 종사하시는 분들 연봉 어마어마하죠. 예, 어마어마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우리 일반적인 제조에 계시는 대기업보다도 더 많은 연봉들을 받는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연봉들이.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금융특구의 조성의 주 무대가 어디인가? 결국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문현금융단지와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 부지라는 것들입니다.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은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 면적에서 보시다시피 25만 제곱 중에서 문현금융단지는 27,000 제곱입니다. 그러면 25만 중에서 만 10% 조금 넘는 수준이죠. 나머지는 어디입니까, 결국은? 북항 일대가 22만 제곱이거든요. 22만 제곱. 거의 80% 이상, 90% 가까운 금융특구 지정 부지가 북항 재개발 2단계 부지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북항 재개발 2단계를 좀 더 이제부터 좀 관심있게 다시 좀 보셔야 될 것 같다. 작년에 제가 북항 재개발 2단계를 계속 말씀드리면서 주목하시라고 말씀드릴 때는 이슈가 그거였죠. 2030 월드 엑스포였습니다. 예. 일단 월드 엑스포는 불발로 끝났죠. 예, 그거와는 무관하게 북항 재개발 2단계는 제 갈 길을 가고 있는 중이고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성대 부두도 지금 이전을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예, 신선대 쪽으로 이전을 시작했죠. 자성대 부두를 관할하는 허치슨이 이제 신선대 쪽으로 이사를 갔죠. 신선대 쪽에 있던 동원은 신항 쪽으로 이사를 갔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이동을 한 상황이고, 그 자성대 부두는 이제 비게 됩니다. 거기가 바로 북항 재개발 2단계 메인 부지가 되거든요. 그럼 그쪽에 이러한 금융 중심의 기업들이, 공기업들이, 그리고 그 IT 산업 기업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자리를 잡게 된다는 그러한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또 북항 재개발 2단계를 관심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작년에 그 월드 엑스포 그 불발 이후로 부산에서는 그 어떻게 하면 이제 부산을 갖다가 좀 그 남부 발전의 핵심 축으로 만들어서 그 남부 발전, 지방 발전을 지방 활성화를 도모할 것인가. 이게 현재 정부의 또 중심 모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도 만든다고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금융특구로 지정한다는 그러한 소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빠르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예. 그러면 지도에서 보시면은 지금 문현금융단지는 아시다시피 바로 이 자리죠. 국제금융센터 2호선 국제금융센터 여기 있는 요 자리가 지금 문현금융단지입니다. 그리고 요 기사에서 아까 말하고 있던 그 어디입니까? 전포동에 있는 전포동 국방부 부지라는 곳은 어딘가면은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요 지금 광무교를 지나서 요 아래 보면은 요 자리 보이시죠, 그죠? 여기가 지금 여기는 6,000제곱이라고 표시되어 있던데 여기가 국방부 부지 자리입니다. 여기 뭡니까? 문현금융단지에서 요쪽 쭉 가다 보면은 홈플러스 있고, 홈플러스 조금 지나서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에, 예, 요 자리가 지금 국방부 부지라는 그 자리입니다. 여기도 지금 따로 개발 계획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메인 부지는 바로 이 자리가 되겠죠. 아시겠지만 요 국제역터미널까지가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 부지이고, 그 뒤부터 여기 자성대 보도를 아우르는 요 지역, 요 전체가 북항 재개발 2단계 부지입니다. 예. 북항 재개발 3단계 부지는 아직까지 가시화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겠다고 청사진만 그냥 달랑 나와 있는 상황이고, 현재 계획이 나와 있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부지는 현재 북항 재개발 2단계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자, 우리는 뭐 부동산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문현금융단지 주변에서 뭐 새거가 될 거에 대해서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 문현금융단지가 여기인데, 요 바로 인근에는 지금 신축이 없어요. 신축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신축이 전포역 위에 있는, 전포역 8번 출구에서 5분이면 갈 수 있는 서면 아이파크. 얘가 지금 이 인근에 가장 가까운 신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앞으로 신축이 될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앞으로 신축이 될 것들은 요 위에 보시는 여기가 문현금융단지니까 문현금융단지 바로 아래에 있는 여기 문현 1구역, 그리고 그 바로 우측에 있는 문현 3구역,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문현 트레시에, 그리고 이쪽에 있는 범천 1-1구역,
범천 1-1구역은 지금 며칠까지 다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합장이 해임되고도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고요. 요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범일동역 그 현대백화점 바로 아래쪽으로 보이는 범일 2구역, 그리고 올해 이제 곧 분양을 앞두고 있는 그 범일 이편한 세상, 이편한 범일, 그 범일 한양 재건축이죠. 요 정도가 지금 요 인근에서 세가가 될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가 지금 북한 재개발 2단계 부지까지가 금융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그렇게 개발이 된다고 한다면은, 네, 더 추가로 보실 부분들이 아무래도 여기 좌천범일 통합 2지구, 그리고 그 두산유보 하버시티 이제 입주가 1년 다 돼가죠. 예, 1년 다 돼갑니다. 올해 6월달 되면 1년이거든요. 작년도 6월달에 입주했으니까 올해 6월달 되면 1년입니다. 예, 하버시티, 좌천범일 통합 2지구, 그리고 요 위에 있는 범일 가로주택 정비사업, 요 정도까지도 관심권에 넣고 보셔야 됩니다. 우측편을 보시면 이제 오션 파라곤이나 우암 1구역, 우암 2구역, 그 정도까지인데, 일단은 뭐 요까지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제가 저번 주에 그 동영상을 갖다 편집을 해서 올려놓으니까, 운영 금융단지가 이렇게 활성화되면은 대전 DIL도 지하철 타고 세 코스만 가면 되는데, 같이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입지가 아니냐라고 어느 분이 댓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DIL도 뭐 지하철 세 코스밖에 안 되고 대단지의 브랜드에 사기 좋은 아파트니까 혜택을 볼 수 있는 자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자리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래 따지면은 그 바로 붙어 있는 우암이고요. 두산이 오션시티, 얘는 여기서 지하철 목골역까지 셔틀을 갖다가 운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입지를 보셔야 돼요. 예. 그렇게 확대하다 보면은, 예, 전체적으로 중부상권 전체가 다 혜택을,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단 가장 근접해 있는 새거 내지는 새거가 될 거로 한정을 해서 말씀드린 게 그 정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이 기사에서 보이는 것은 지금 2033년까지 금융특구를 조성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짜는도 원컨대 좀 빨리 제대로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산에 들어와서 이참에 부산의 체질을 확실하게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투자의 기회를, 혹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자산 증식의 기회를 찾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